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랜만에 이 3프로 TV에서 이 박석중 위원이 나왔는데요. 2021년 하반기에 네 가지 핵심이라는 주제로 이 김동완 소장과 무려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요. 관련 리포트도 13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 듣고 또 읽고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 딱 세 가지를 좀 공유해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현재예요. 현재 지금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는 미래, 미래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G2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1번 현재 이 지금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코로나 이후로 사실 경기는 좋지 않았죠. 근데 지금 돈이 유동성이 엄청 풀리면서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랐죠. 근데 이게 지금이 저평가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전에 닷컴 버블 같은 비이성적인 과열도 이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테크 기업들 이 실적과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실적 또한 같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 PER 지수로만 보면은 예전보다 더 저평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아마존의 이 주가와 PER 이 괴리감과 이 페이스북의 주가 PER의 괴리감이 되게 눈에 띄거든요. 제가 예전 그래서 이 성장률과 그리고 이 미래에 투자하는 것 대비하면 이 알리바바, 아마존, 페이스북 세 기업은 굉장히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1년 포워드 이제 PER 수치로 보면요.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아마존이 44예요. 이거는 정말 아마존 역대 최저치거든요. 항상 예전에는 100, 200 넘을 때도 있었는데 페이스북은 지금 21인데요. 이거는 지금 S&P 500 평균 기업보다 낮은 수치예요. 페이스북 치고는 너무 낮은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알리바바는 지금 17인데요. 이건 전 세계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크 기업 대부분이 실적 대비하면 그렇게 고평가라고 할 수 없고 이 세 기업은 오히려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죠. 물론 어마무시한 유동성으로 인해서요. 충분히 과열된 자산도 있어요. 그 박석중 위원 여기서 이 코인과 이제 스펙, 이 우회 상장한 그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동성에 의해서 과열됐고 최근 많이 폭락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투자의 매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유동성만으로 끌어올렸던 주가가 이제 그 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가가 이제 이 기업의 실제 가치가 50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0은 이제 유동성의 힘이라고 했을 때 유동성의 힘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내려간 거죠. 근데 지금이 이제 뭐 50인지 아니면 60인지 70인지 아직 그건 알 수가 없죠. 아직도 거품이 남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의 자산은 비이성적인 과열 수준은 아니고 과거에 이 강세장과 비교하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정말 그 티도 안 나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 대비 과도하게 좀 거품이 낀 자산은 아직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 주가가 지금 어쨌든 터무니없는 거품은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뭐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 박석중 위원은 이 미래를 알기 전에 일단 과거의 사이클부터 보자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인 사이클이 아니고요. 정말 장기적인 사이클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20년 주기 사이클이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1980년에서 2000년까지 20년은 이제 미국이 자기가 이제 개발하고 디자인하고요. 직접 만들고 전 세계로 이 서비스를 뿌리는 미국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던 시대라고 해요. 근데 이 2000년부터 그리고 작년까지 2020년까지 이 20년 사이클은요. 이 미국이 하던 거에 이 신흥국이 콩고물을 얻게 됐는데요. 이제 미국이 설계하는 거죠. 디자인하고요. 이를 이제 중국이 제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제 한국이나 그리고 일본이나 대만 애들이 이제 중간재를 납품하면서 이 신흥국이 돈을 같이 끼워서 많이 벌었던 거죠. 근데 20년 사이에 이제 무섭게 성장한 이 중국이 우리는 이렇게 말단 하청 공장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이 중간재나 미국이 하는 거를 같이 하려고 이제 끼어드는 거죠. 이게 중국 뭐 제조 2025 이런 건데요. 이 미국과 이 중국의 패권 전쟁의 본질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높은 부가가치에 이 미국이랑 한국, 일본, 대만이 하던 이 먹거리 시장에서 중국이 야, 나도 좀 해먹자고 이렇게 끼어든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 기존의 기득권 입장에서는 자시할 수 없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중간에 낀 이제 이런 한국, 일본, 대만은 약간 난감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0년부터 그리고 2040년까지 이 20년 사이클은 이 패권 전쟁인데 이 미국과 그리고 이 중국이 각각 쫙 나눠져 가지고요. 자기끼리 이렇게 수직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중간들 납품하던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대만 같은 기업 국가에게는 단기적으로는 기회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나쁘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이번에 사실상 이 한국, 일본, 대만은요, 이 미국 편에 붙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라서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기술의 자립화를 이제 성공하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 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되는 거죠. 또 이 미국도 계속 이런 중간재를 남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공장을 자동화시키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인건비가 별로 구애받지 않게끔 이런 중간재 및 생산을요, 이제 직접 하려고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쓸모 없어진 사냥개는 결국 토사구팽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미국과 그리고 vs 이제 중국이 이 G2가 싸우면 도대체 누가 이기냐는 질문에 이 G2가 싸우죠? 그럼 G2가 아닌 이 아더 나머지 글로벌이 진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약간 좀 충격받았는데요. 장기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 분명한 말이에요. 20년 사이클보다 더 길게 보면은 이 50년 사이클이 있는데요. 인터넷 혁명이 시작된 이 2000년부터요. 그리고 2050년까지. 이건 일명 이 기술의 발전과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사이클인데요. 지금 2020년이니까 아직 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섭게 기술이 개발되고 이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인데요. 리포트에서는 딱 네 가지를 꼽더라고요. 1번은 그 에너지인데요. 과거의 화석 연료에서 이제 태양광이나 그리고 이 풍력 같은 그린 에너지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조업인데 이게 제조가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동화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오히려 인간이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운송 또한 미래에는 이제 AI로 자율주행이 운전하겠죠. 그리고 도로를 넘어서 이제 우주로 나가거나 뭐 자동 비행 되거나 위성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겠죠. 그 네 번째는 단순한 통신에서 인터넷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게 클라우딩 컴퓨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리포트에서는 예로 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아직 자율주행을 시작도 안 했고요. 핀테크, 전기차, 로봇,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모두 지금 아직 10%도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이커머스도 아직 16%예요. 진짜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과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역사상 강세장은 세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전쟁 직후에 좀 강세장이 왔고 기술의 혁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박석중 위원은 지금이 이 세 가지가 같이 겹치는 그림이라고 해요. 아마 이 전쟁은 이 코로나 사태를 좀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과 상관없이 절대 매도하지 않는 섹터가 바로 이 네 가지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한 50년 사이클에서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진짜 동의해요. 저도 이쪽에 거의 한 30%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반도체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 쪽은 약간 하드웨어 중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런 거를 컨트롤할 때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이 빅데이터 같은 거 이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그린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 테크, 테크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 박석중 위원이 작년 말에요. 중국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중국이 긴축을 시작하면서 주가가 엄청 중국이 좀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아, 이게 좀 미국은 지금도 돈을 많이 풀고 있다. 근데 갑자기 중국은 올해부터 이 긴축을 하고 있다. 과잉 부채나 과잉 설비 이런 거를요.
구조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중국이 좀 구조조정, 그러니까 정도의 길이죠. 이 정도의 길을 걸을지 몰랐다면서 이 주가가 흘러내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김동완 소장이 왜 그게 사과할 일이냐. 응? 정도의 길을 걷는 게 이게 곧 그 투자의 길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가 지지부진하고 좀 느리더라도요. 장기적으로는 이 정도의 길을 갖는 게 진짜 맞아요. 그 말도 했는데요. 미국은 정부의 그 임기가요. 4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정부의 임기가 400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 100주년이더라고 올해가. 그러니까 4년 임기의 정부는 제대로 된 이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제가 국민연금 얘기도 많이 했고 또 부동산도 아마 이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못하는 이유가 강력하게 하면요 이게 표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표 떨어질까봐 제대로 된 규제나 제대로 된 정책 구조조정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미국도 똑같거든요. 이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에서 이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규제나 좀 나쁜 구조조정 관련된 정책을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멀리 가려면요. 당장의 충격이 와도요. 저는 구조조정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이빨이 썩었어요. 썩은이가 있는데 이거를 아프다고 놔두고 안 뽑고 이 진통제로만 연명할 수 없잖아요. 당장 힘들고 아프더라도 이 썩은이는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중국 같은 일당 체제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역설적인데 민주주의보다 오히려 이런 점은 좀 나은 면이 있죠. 그래서 그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엄청 했죠. 그래서 주가가 둘 다 꽤 많이 흘러내려왔는데요. 이건 아마 주식시장의 과열을 좀 원치 않는 이 정부의 의지가 작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 공산당 역시 믿을 수 없다. 중국에 투자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공산당이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얘네가 좋은 기업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그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이 빅테크 기업은 중국에서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죠. 특히 알리바바가요 고용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거든요. 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죠. 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도 수저원씩 냈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이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신기술과 혁신적인 이런 생태계를 사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고마운 기업이거든요. 얘네 둘 이런 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 이런 기업들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하는 거죠. 얘네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망하게 하는 건 아님을 좀 기억해야 돼요. 중단기적으로 물론 뭐 흔들리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중국의 성장과 함께요.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 미국의 테크 기업 대비하면은 저평가임은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제가 세 줄 요약하면은 그 첫 번째는 일부 자산을 제외하면 지금 비이성적인 정말 IT 테크 그 버블 시대 그런 과열은 아니다. 특히 저는 알리바바랑 아마존, 페북 이 세 기업은 오히려 저평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년과 50년 이 사이클을 보면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G2에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네 가지 기술 있잖아요. 그린 에너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딩 컴퓨터 그런 기술과 관련된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이 정도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좀 저가 매수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려고 노력할게요.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